이승화 산청군수와 그 가족의 농지 25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곳이 지리산 계곡에 몰려 있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봤더니 농사를 지은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LH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늘고 있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종 예외 조항을 적용해 채용 비율을 높인 결과입니다. 18억 원을 들여 만든 하동의 한 광장이 1년 만에 도심 흉물이 됐습니다. 하동구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인데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9시 경남 뉴스입니다. KBS의 고위공직자 재산검증 연속기획 이승화 산청군수 편 이어갑니다. 이 군수가 부인의 명의를 포함해 소유한 25개 농지를 들여다봤더니 절반이 넘는 15곳이 지리산 계곡에 몰려 있었습니다.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봤는데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과연 이 농사 안 짓는 농지 소유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산청군 내원 계곡 상류입니다. 계곡 골짜기를 따라 별장과 펜션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왼쪽에는 계곡이 흐르고 오른쪽에는 도로와 접해 계곡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 사이 아무 건물도 짓지 않아 오히려 눈에 띄는 땅이 있습니다. 1970제곱미터 규모 이승화 산청군수의 농지입니다. 찾아가 봤습니다. 땅 바로 앞까지 도로가 나 있습니다. 필지는 평평한 사각형의 맨땅 나대지입니다. 농지지만 농사지은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풀과 쓰레기, 자갈과 모래만 쌓여 있습니다. 산청군 지막계곡, 도로와 계곡을 접한 농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각 357, 139제곱미터 규모, 역시 이 군수의 농지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도로 양옆이 이승화 산청군수의 농지입니다. 도로 옆이어서 접근성이 좋은데 자풀만 우거질 뿐 농사 지은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농사 짓습니까? 안 짓습니다.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세요? 이 군수가 부인 명의를 포함해 지리산 자락 계곡 3곳에 가지고 있는 농지는 모두 15곳. 일부 필지에 약재나무가 심겨 있을 뿐 대부분 농사 지은 흔적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겁니다. 아무 행위 없이 농지를 방치하는 것도 농지법 위반입니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농지법의 잣대는 더욱 엄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지 전용과 농업구역 변경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용도 변경도 가능하고 진흥구역 밖을 푸는 것도 특정 면적에 따라서 기초지자체단체장의 권한이기도 하거든요. 이해충돌의 여지도 있고 나중에 이해충돌의 여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죠. 이 군수는 계곡당과 거리가 멀어 농사짓지 못하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또 계곡에 농지가 많은 이유는 건설업을 할 당시 공사대금 대신 받은 땅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멀리 있는 데는 사실 원정이 원하는 게지. 건설을 할 때 내가 그 하도를 받으려면은 그 사실 이 땅을 사라도 근데 그래갖고 오봉 땅 상기고 계곡 있는 거는 두 개 다 그래야 상기입니다. 이 군수는 계곡 땅을 투자 용도로 묵혀두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서 예외 조항을 적용해 지역의 몫을 줄였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KBS가 경남 혁신도시의 다른 공공기관도 들여다봤더니 LH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신규 채용 중에 예외 조항을 늘리면 지역 의무 채용의 모수가 줄어서 비율은 맞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줄어든 겁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주택관리공단 채용 규모는 모두 1,200여 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26명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 채용률을 지킨 결과라는 점입니다. 진주에 있는 본사와 경남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 11개 지사에서의 채용은 의무 채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사에서 채용하거나 경남지사에서 채용을 하는데 5명을 넘어갈 때 지인 대상자로 들어가거든요. 경남지사가 제일 규모가 작기도 하고.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체 채용 인원이 아니라
각종 예외 조항 적용 인원을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한 해 채용 규모가 100명이라고 할 때 예외로 50명을 뽑으면 나머지 절반이 의무 채용 대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15명만 뽑아도 30% 달성이 가능한 겁니다. 분야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석사 이상의 연구직렬, 본사 외 지사 채용이 예외 대상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도 2020년 전체 채용 인원 88명 가운데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 인원은 불과 10명. 이때 지역인재로 3명밖에 뽑지 않았지만 채용률 30%가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LH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높아진 지역인재 채용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예외 적용 인원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2018년 전체 채용 인원 400여 명 가운데 예외 적용 인원은 54명, 전체의 13%였는데 그 비중이 해마다 늘어 2020년에는 35%까지 늘어났습니다. 채용률 산정 기준이 되는 의무 채용 대상 인원 비중 자체를 점차 줄인 겁니다. 국방기술품질원도 2020년 전체 채용 인원에서 예외 적용 비중이 18%였지만 올해는 57%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지역인재 채용률 30%의 취지를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형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국 미래에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채용 기법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외 조항을 둬 기관에 채용 재량권을 준 것이지만 악용 사례가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18억 원을 들여 만든 하동의 한 다목적 광장이 1년여 만에 폐기 처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동구는 이 설치된 시설물이 활용할 가치가 낮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하동군이 지난해 7월 만든 다목적 광장입니다. 광장 한 복판이 주차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목재 조형물은 곳곳이 썩은 채로 방치됐습니다. 애초 주차장을 국민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데 들인 사업비는 모두 18억 원. 개장 1년여 만에 도심 속 흉물로 변했습니다. 저 분수대 이쪽에 지금 있는 그 시설 자체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진짜요? 근데 강정으로 사용을 한 번도 안 했다니까. 가장 큰 매물단지는 4억 2천여만 원이 든 목재 조형물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각 400mm 크기로 아이들의 놀이시설인 정글짐으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주변의 숙박시설과 노래방 등 유흥시설이 많아 애초 놀이 용도로 쓰이지 못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큽니다. 지금 저 나무 모서리 보면은요, 쫙쫙 튀어나온 게 있죠. 그 부분을 사람이 서서 돌아서다가 그 부분을 못 보고 돌아서다가 코피가 내려앉아. 하동군이 지난달 주민 21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4%가 목재 조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민원이 계속되자 하동군은 결국 다목적 광장의 활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의견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다목적 광장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하동 다목적 광장. 하동구는 또 사업비를 들여 전문가 용역을 거쳐 목재 조형물 철거 여부와 함께 새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거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창원 K조선 등 국내 조선 4개사가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 3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들이 인력을 부당하게 빼갔다는 게 이 조선 4사의 입장인데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K조선 등 조선 4사가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 3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인력을 부당하게 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계열사들이 핵심 인력에 접촉해 이직을 제한하고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연봉을 제공하는가 하면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인력 유출을 유인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조선업 수주가 늘어나고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가 무산된 올해 들어 특히 인력 유출이 심해졌다고 조선 4사는 주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조선 4사에서 현대중공업 그룹의 계열사로 이직한 직원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설계와 R&D 등 기술 인력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 4사는 직원들의 기술 노하우가 핵심 경쟁력인 산업에서 인력 유출로 경영활동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사의 핵심 인력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그룹 측은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 적이 없으며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 저녁 6시를 기해 남해군 연안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남해군 해안을 조사한 결과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밀리리터당 최대 290개체가 확인됐습니다. 해수부는 적조 발생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초동 방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양식장의 사육 밀도 조절과 액화산소 준비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76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2,700여 명, 김해 1,200여 명, 진주 700여 명, 거제 500여 명 등입니다. 최근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8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까지 집계에서는 5,500여 명이 추가됐고 경남의 현재 재택 치료자는 4만 3천여 명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남부 내륙철도 사업비로 2,800억 원을 신청했지만 그의 절반 정도인 1,680억 원만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4년 개통 예정인 부산 부전에서 마산간 철도에 전동차 투입 예산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경상남도는 부산시, 경상북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달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와 김해시를 특별 점검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집을 빌리는 사람에게 시세가 떨어질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미리 알리고 등기사항 증명서로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